에곤 실레가 이제 잘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어. 왜 그래? 이 남자가 자기 후원가한테 편지를 보내거든. 근데 편지 내용이 기가 막혀.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 빼내려고 고생을 한 그런 여자 지금 자기 곁을 지키고 있잖아. 근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드디어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대상이 발리 노이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는 뭐야?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처음에 발리노이즐이 그의 모델이었었잖아. 에곤 실레가 발리노이즐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서부터 여기 이 둘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예술가고 내 옆에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 모든 걸 감내하는 건 발리 노이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행동.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인간 실격인데 이거?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발리 노이즐이랑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발리 노이즐한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 그리고 그 편지를 자주 데이트를 즐겼던 그 카페에서 이렇게 쓱 건네거든. 뭐야 뭐래?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매년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나올 만한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 이 표지에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정부 대달라는 거야. 발리 노이즐 이 얘기도 얼마나 짜증났겠어. 아 너무 상처지. 자기가 그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를 정말 이렇게 헌신짝거리도 버린다 이걸.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잖아. 그때 당시 에곤 실레가 선택했던 여자는 바로 이 여자야. 아델레 에디트 하름스 자매야. 자매는 뭐야? 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야? 이게 시작은 두 명이었어. 어? 이제 노이렌바흐라고 하는 시골 이 마을에서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그 노이렌바흐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이제 뭐 감옥 가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빈으로 돌아왔어. 근데 돌아왔더니 성공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빈 시내 이제 좋은 동네에 아뜰리라는 걸 얻어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건너편 집에 이 하름스 자매가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 에곤 실레는 아직 발리 노이즐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발리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하름스 자매한테 반한 거야. 집안도 잘 살고 얼굴도 예쁘고 자기와 적절하게 좀 어울릴 것 같은 집안의 딸들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항상 보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바로 저 장면. 이 스케치북의 원조가 에곤 실레야. 그때 당시 에곤 실레가 창문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면 막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린 그 수많은 자화상들을 창문에 더 걸어두는 거야 보라고. 그리고 또 이 남자가 국내 애들 데려다가 편지를 써. 그리고 막 건너편에 있는 집에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때 실제로 에곤 실레가 하름스 자매에게 보낸 편지야. 아니 근데 자매라는 것도 웃기다니까 나는. 너 둘 중에 하나만 낚여라 이거야? 약간 그런 거였어. 1년 동안은 누가 됐든지 꼬셔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 두 자매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이 내용이 진짜 쓰레기 같은 게 뭐라고 보냈냐면 이 편지를 어머니께 보여달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 그러면서 당신들의 어머니께서 나와 당신들이 함께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나 혼자 가면은 조금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으니 지금 나와 함께하는 발리 노이즐 이 여자도 함께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 하름스 자매를 꼬시는데 발리 노이즐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결국 에디트에게 청혼을 해. 그런데 이제 에디트가 봐도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발리 노이즐과 동거하고 있는 거 계속 봤잖아. 그래서 결국 에디트가 이야기를 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발리를 향한 질투심까지 잠재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녀를 정리해달라고. 이게 나의 결혼 조건이다. 나는 그 여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초에 관계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이상해. 물론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제 자기 부인이 될 에디트가 정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발리 노이즐과 헤어지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서 아까 그 문제의 편지를 건네는 거야. 발리 노이즐은 그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나 두 번 다시는 에곤 실레를 만나지 않아. 멋있다. 그래야지.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에 발리 노이즐은 군대에 있대. 적십자 병원에 자원 입대를 해. 그래서 종군 간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 뭐 아무튼 그렇게 에곤 실레는 발리 노이즐과 헤어지고 에디트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게 1915년이야.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인 1914년에 발발해서 1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
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전장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야. 결혼하고 딱 나흘 만에 에곤 실레는 바로 징집돼서 끌려가. 아이고. 근데 참 에곤 실레를 보면 이 남자가 그래도 여자복은 참 있는 것 같은 게 힘들 때마다 항상 자기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감옥에 갔을 때는 발리노이즈를 곁에서 지켜줬었고 군대에 징집돼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에디트가 곁을 지켜. 그때 당시 에곤 실레는 그래도 나름 오스트리아에서 좀 잘 나가는 화가였잖아. 그 화가라는 직업이 좀 인정이 되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래도 편의를 좀 봐줬었고 부대 인근에 집을 얻어서 에곤 실레가 그래도 좀 군 생활을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제 내조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에곤 실레가 확실히 좀 변해. 일단 생활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마냥 성적인 본능에 치중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예전과 비슷한 성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좀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랄까? 결혼 직후에 그렸던 아내와 자신의 모습을 담은 포옹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질풍노조의 사춘기 소년에서 이제 약간 성인의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발리 노이즈를 만나서 초창기에 그렸던 추기경과 수녀라고 하는 작품 얼마나 반항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인 그림이었어.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성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확실히 다르잖아. 지금 에곤 실레가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으면서 저 공간 속에서 마치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에곤 실레 그림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져. 뭔가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어 보인다. 그치.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되거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던 가족에 대한 또 그림이 그려져. 그런데 이 작품이 그게 유작이야. 왜? 자세히 보면 지금 아기 손이 덜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저 아기의 손이 완성되기 직전에 안타깝게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 우리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총알만큼이나 그때 당시 수많은 유럽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게 있거든. 그때 당시 전 유럽을 휩쓸었던 유명한 질병. 아, 스페인 독감. 엄청 많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죽었잖아. 이 스페인 독감이 에곤 실레의 집으로도 물어닥치게 되고 결국 에디트가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이게 공기 중에 감염이 되잖아. 에곤 실레도 결국 스페인 독감을 앓고 있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결국 사흘 뒤에 28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참 에곤 실레는 보면은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루지 못했던 그 인간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본능, 그 성욕을 주제로 정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던 그런 당당한 좀 화가 같은 모습이 좀 보이잖아.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터부시 됐었던 것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주고자 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선구자적인 역할도 했었던 것 같고 어느 사회나 어떤 시대나 이렇게 약간 이단아들이 있잖아. 이단아들이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 이게 그는 되게 힘들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의 뒤를 또 따르는 제2의 에곤 실레들이 있었을 것 같고. 뭐 어찌되었건 에곤 실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이고 또 2022년 프리즈 서울 때 에곤 실레 작품이 전시됐었거든. 맞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작품 보려고 막 2시간씩 막 줄 서 있고 그랬어. 나 갔다가 포기했거든 그때. 줄 너무 길어가지고 난 그때 못 봤어. 그 에곤 실레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곤 실레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아무튼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들여다보면 인간 실격. 인간 실격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에곤 실레 작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에곤 실레는 되게 좀 퇴폐적이고 에로틱한 아니면 약간 포르노적인 그림을 그리는 맞아. 그래서 되게 색안경을 좀 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그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알 것 같고 되게 좀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약간 인간성과 예술성은 구분해서 보자. 아니 또 근데 어떻게 보면 그의 인간성이 그때 사회 상황이 뭐 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아닌데 나는 나빴다고 할래. 나는 나빴다고 할래. 어쨌든 인간 실격에 등장했다. 그렇지. 아무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택구알 잊지 마시고. 네, 조태구알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